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이더리움에 대한 흐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지금 11월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12월 초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항상 월 말과 월 초는 우리가 항상 관망을 하고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12월 달에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상은 가능하지만 확신을 갖고 뭔가를 하기에는, 큰 돈을 움직이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2월 달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좋은 흐름들은 보여주지 않았다 보니까 자금이 크게 유입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현재 유동성 자금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유동성 자금이 늘어나는 시점부터 2개월 후에 반영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2개월 후에는 유동성 자금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정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일단 유동성 자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위해서는 12월 금리 인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당연히 앞으로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지속될 경우에는 유동성 자금 증가와 함께 위험 자산 시장이 또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내년 1, 2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는 시장이 버텨주고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 3월 달에 문제가 됩니다. 3월 달, 6월 달, 9월 달, 12월 달은요. 앞서 1분기를 평가하는 시기이고 다음 분기에 어떤 흐름들이 나올지, 이 경제 성장과 관련된 GDP라든지 앞으로 유명한 산업이라든지 앞으로 25년도에 2분기, 3분기, 4분기에 어떤 성장이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들을 발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이에 해당되고요. 당연히 왜 해당되냐? 비트코인은 어찌됐든 위험자산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안에 포함된 코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3월 달에는 자금이 많이 마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게 되고 때로는 큰 하락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3월 달 이전까지는 그래도 좀 더 시장이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2월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12월이 중요하죠. 근데 일단 12월을 함부로 제가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지금 당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제 월요일 날 만들어질 시가입니다. 월요일 시가가 상당히 중요하고, 월요일 시가가 앞으로 어떤 흐름들이 나와줄지, 이 시가 구간들을 돌파하고 양봉을 유지하게 된다면 이 12월 초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좀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상승이 아닌 하락이 나와버리게 된다면 12월 초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12월 초까지 조정이 나온 이후에 중순에 다시 반등할 수도 있는 겁니다. 충분히 하락할 여지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12월 초중순 이후 중순부터는 그래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제 생각은 12월 초에 오히려 좀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월요일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봉상 흐름을 보게 되면 이 하얀색 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 하얀색 선이 현재 추세선인데요. 이 구간들을 돌파를 하게 되면 항상 강세를 보여줬던 게 사실입니다. 비트코인도 최근 크게 급등하기 직전에 보게 되면 딱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구간들을 확실하게 강하게 돌파를 하고 또 횡보를 하다가 이제 또 다시 한번 더 급등하는 이런 흐름들이 비트코인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더리움도 현 위치에서 충분히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더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장기 투자들의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장기 투자들의 물량은 상승 초입부에서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물량을 소화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이런 조정이라는 게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물량 소화가 되면 오히려 강한 매수세로 인해서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구간에 4,000달러 구간, 4,100, 4,200달러 구간들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까지 형성이 되어 있던 이 상승 채널 구간 보이시죠? 이 구간들을 돌파를 하면 오히려 이전에 나왔던 시세보다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이 구간들을 돌파를 할 때 결국에는 강한 상승 모멘텀이 붙어야 되는데 일단 그거는 까봐야 아는 부분들이고요.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슈는 뭐냐? 자, 결국에는 이더리움도 역시나
지금 현재는 스테이킹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스테이킹이 포함된 이더리움 ETF 출시가 이에 대한 얘기들이 점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더 상승 시에는 결국에는 뭐 업비트 안에서는 밈코인으로서 봉크가 있고 시바이누가 있고요. 뭐 레이어 2 계열에도 종목들이 되게 많죠. 그러면 이런 코인들이 2차, 3차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각 종목당 설명은 오늘 오전에 정말 한두 시간 동안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저희 카톡방 꼭 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쁜 정보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시장 흐름에 따라서 어떤 코인들이 움직일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꼭 한 번씩 봐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뭔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월 말이기도 하고 월 초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고 단기적인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가 돼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주말간에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 없는 변동성은요, 결국엔 다시 가격이라는 게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저희는 크게 또 수익 중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또 주말 편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